HLB가 1.14% 상승하며 4일 연속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이틀 연속 3% 넘게 하락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승폭 이상의 의미가 있는 행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금일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강한 종목들은 지수가 약세일 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수 약세가 예상될 때는 지수나 제약 섹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HLB는 코스피 이전 상장과 에스모 개최를 앞두고 상승 모멘텀이 지수나 섹터보다 강했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금일 이데일리에서는 1262명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를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설문조사 진행 결과를 발표했는데, 알테오젠과 루닛,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에 이어서 HLB는 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FDA 신약 승인 결정이 임박해질수록 기대감이 더욱 증폭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HLB는 자회사인 엘레바를 통해서 에스모에 참가하여 자체 부스를 꾸밀 예정이며 유럽 내 리보세라닙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파트너십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증시가 어수선한 상황인데, 말씀드린 대로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할 때는 미국 장기 채권 금리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며 하마스 배후로 지목되는 이란의 참전 가능성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외교적 약속을 깨고 또다시 제재를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격분한 상황이며, 주변국에서 지지를 얻는다면 돌발 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란의 참전 가능성과 주변국 확정 가능성이 그 어떤 시황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약바이오주는 국제정세보다는 금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일반 종목들과는 다른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채권금리와 함께 차기 FOMC의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패드워치의 금리 상승 확률이 제약바이오주에 민감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란은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를 막으려고 마쿠에서 하마스를 조정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금일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이 하마스 공격의 배후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라며 한 발 물러선 상황입니다. 다만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란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는다면 증시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HLB는 31,100원에 형성된 저항을 금일까지 3번의 터치로 거의 소멸시켰으며 다음 저항 구간인 31,800원을 노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거래량이 감소한 것이 다소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항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지지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이 예후가 더 좋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봉으로도 거래량 감소가 확연히 눈에 띄고 있는데, 거래량만 아니라면 바닥에서 아랫꼬리를 달고 차트를 되돌리는 모습은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 차트 모양이 가장 좋았던 HLB생명과학은 9월 19일 길쭉한 윗꼬리를 정점으로 조정을 보였는데, 당시 형성된 일봉의 시가는 강력한 저항으로 변모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자리에서는 자주 강조했듯이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아니라면 일정 기간은 돌파 시도와 조정을 반복하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HLB제약은 저항이라고 말씀드린 14,110원을 정점으로 역시나 조정이 나왔으며, 현재는 9월 12일과 9월 14일에 형성된 강력한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입니다. 반등 시 거래량을 동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힘겨운 격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로는 14,110원에서 파생된 13,850원에서 또 한 차례 격전이 불가피할 것이지만, 해당 구간을 돌파하면 15,920원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HLB 바이오스텝은 강력 저항 구간이라고 말씀드린 3,745원에서 조정이 나와주었는데, 금일 출량파 매매 시스템상의 변곡점이 포착되었습니다. 내일 장전 코멘트 시간에는 HLB 바이오스텝을 추가 매수로 대응하겠습니다. 3,500원의 강한 저항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을 하실 분들은 해당 구간을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HLB 글로벌은 지난 방송에서 최근 지지부진한 흐름이 9월 12일 시가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해당 구간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강한 저항 앞에서 한풀 꺾이는 모습은 당연한 흐름이기 때문에 통과 의례로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HLB 이노베이션은 9월 10일 방송을 통해서 HLB 그룹주 중에서 차트 모양이 가장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룹주 중에서는 가장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등을 한다고 해도 강력한 저항이 켜켜 있기 때문에 호재를 띄운 강한 거래량이 아니라면 반등과 조정을 반복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LB 테라퓨틱스와 HLB 파나지는 차트 모양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차트 분석을 보류했었는데, 테라퓨틱스는 과도한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를 기대할 수 있는 구간까지 하락했으며,
파나지는 3,240원에 워낙 강력한 지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추가 조정을 보인다면 해당 구간에서 전화위복을 기대하는 매매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향파의 글로벌 시황과 함께 공개 종목 추천과 HLB의 단기 대응 전략을 함께 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진행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는 지수방어주인 통신업과 음식료업 등이 강보합세를 보였으며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제약 섹터는 0.62% 하락으로 지수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은 건설과 종이목재가 소폭 상승했을 뿐이고 대부분의 섹터는 2% 전후의 약세를 보였으며 에코프로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 발표로 2차전지 약세를 이끌었습니다. 제약 섹터는 1.32% 하락으로 역시나 지수보다는 조금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관망 속에 개인이 매수했지만 외국인이 16거래일 연속 순매도로 대응했습니다. 지수의 운명은 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드느냐 아니면 중동전쟁으로 확산되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은 현물시장과 선물시장 모두 순매도로 대응하며 투심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HLB 주가와 지수 섹터를 비교해보면 최근 지수와 섹터의 약세에도 HLB 주가가 반등하고 있다는 것을 차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LB 주가가 섹터나 지수의 주요 변곡 구간을 상회할 때 적지 않은 상승이 나와줬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LB 수급은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 물량을 기관이 받아준 모습입니다. 최근 1개월 수급을 합산하면 외국인은 60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개인은 16만 주를 순매수하였으며 기관은 47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금일 거래 금액에서 차지한 공매도 비중은 16.05%로 공매도 세력이 공세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추세 반등을 이어간 모습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대차잔고는 6,274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직전 고점을 넘어섰으며 공매도 세력이 다시 한번 결전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10월 12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며칠 동안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다시 900만 주를 향해 잔고를 쌓아가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도 공매도 공세가 적지 않게 작용하지만 주가가 대상승할 때도 공매도 쇼커버링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을 때에는 공매도의 대응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HLB를 총평하자면 최근 거래량 감소는 다소 아쉽다고 할 수 있지만 지수나 섹터 대비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투심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